안녕하세요. 옛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 이야기 채널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채널에서 지금은 삭제되어 들을 수 없는 2021년도에 소개해드린 사연 중 베스트 사연만 다시 뽑아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직장인입니다. 제가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된 건 기구했던 제 삶 속에도 희망은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예요. 저는 고아원 시설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건 아니었지만 제가 12살 때 엄마가 집을 나가버리시고 아버지와 이혼하시면서부터 고아원에서 살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며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꼭 고아원에 찾아와 저에게 매달 용돈도 주시고 옷과 책도 사주셨어요. 엄마는 절 버렸지만 아버지만큼은 절 최선을 다해서 보살펴 주셨죠.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나름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꿈이 어른이 되는 것이었어요. 어른이 되어 혼자 자립하여 일도 하고 돈도 벌며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막 20살이 되면서 아버지와 함께 살 생각에 설레이기도 하고 첫 사회생활을 시작한다는 생각에 들뜬 마음으로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원룸에서 사시던 아버지는 저를 위해 투룸으로 집을 이사하셨고 그렇게 저희 부녀의 동거가 시작되었죠. 아침에 아버지께 아침 식사를 차려드리는 게 제 인생의 낙이었네요. 아버지가 출근하시고 나면 저도 마트로 출근을 했습니다. 하루하루 가족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 행복한 나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행복은 너무도 잠깐이었네요.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불행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일까요? 마트에서 일하던 어느 날 마트로 저를 찾는 전화가 왔더군요. 믿을 수 없는 소식에 전 병원으로 달려가야 했어요. 아버지는 음주운전 차량이 역주행하면서 사고를 당해 하늘로 가셨습니다.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엄마가 날 버린 것도 서러운데 아버지까지 돌아가시다니 내 운명은 왜 이렇게 고달프고 슬픈 일만 계속 생기는 걸까? 세상에 홀로 남겨진다는 생각만으로도 너무 무섭고 두렵고 앞으로 어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장례식장엔 제 아버지의 건설 현장 동료 몇 분이 다녀가시고 그분들이 가고 난 후엔 텅 빈 장례식장만 덩그러니 있었죠. 아버지가 살아온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그렇게 쓸쓸하게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네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지 며칠 지나서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더군요. 아버지가 제 앞으로 수령인 상속인으로 지정해서 생명보험을 들어놓으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사망보험금이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사고 가해 차량이 보험사가 지급할 보상금을 합쳐 6억 원 정도의 보험금이 나온다고 고지해 주더군요. 다행히 제가 만 19세가 되어서 보험금 수령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6억 원의 보험금이 생기자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12살 이후로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저의 엄마가 제 앞에 나타난 일이었죠. 엄마가 찾아와서는 그동안 많이 보고 싶었다며 혼자서 크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더군요. 저를 안아주며 펑펑 우시는데 조금은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밀어내며 그동안 정말 묻고 싶었던 말을 물었습니다. 왜 절 버리신 거예요? 그때는 엄마한테 사정이 있었어. 나라고 10년 넘게 키운 널 놓고 나가는 게 쉬웠겠니? 그동안 애미 노릇 못해줘서 정말 미안하다. 엄마 없이 사느라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느냐며 소리치고 울부짖고 싶었지만 8년 만에 만난 낯선 엄마에게 제 속내를 다 보여주고 싶지가 않았죠. 그런데 갑자기 왜 찾아오신 거예요? 뒤늦게 네 아빠 돌아가셨다는 연락 받았어. 그동안 네 옆에 아빠가 있어서 엄마가 네 앞에 못 나타났는데 네 아빠 없으니까 나라도 네 옆에 있어줘야 할 것 같아서 이제부터 엄마랑 같이 살자. 지금부터라도 엄마가 네 엄마 노릇 제대로 하게 해줘. 낯선 엄마와 함께 사는 게 어색하고 불편할 것 같아 싫었지만 엄마는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엄마의 제안을 수락하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제가 살던 투룸으로 들어와 함께 사시기 시작했어요. 엄마 집은 어디냐고 물어도 알려주지 않더군요. 엄마는 비밀이 많은 사람 같았어요.
엄마가 차려준 아침밥을 먹고 마트로 출근을 했습니다. 엄마가 해준 밥을 처음 먹어본 저는 조금 기분이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프기도 했어요. 제가 출근한 동안 엄마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3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마트에서 싸고 좋은 과일이 나왔길래 엄마 생각이 나서 점심시간에 짬을 내어 과일을 싸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집 밖 창문에서 집 안에 있는 엄마가 무언가를 하는 게 보였고 그걸 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충격적이게도 엄마는 처음 보는 남자와 방에서 뒹굴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서 있기만 했죠. 엄마와 그 남자는 제가 온 줄도 모르고 엉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제 통장과 도장이 보이더군요. 결국 아빠 보험금 때문에 내게 온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문을 따고 들어갔네요. 지금 여기서 무슨 짓들이에요? 그 남자와 엄마는 저의 갑작스런 등장에 놀라 튕겨나가듯 둘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옆에 놓여있던 통장과 도장을 냅다 집어 제 가방에 넣었어요. 결국 엄마가 원하는 게 이거였어? 아빠 보험금? 그러면 그렇지. 그동안 나 몰라라 하고 버려둔 자식 앞에 왜 나타났나 했더니 돈이 목적이었네. 지금 당장 나가요. 예, 네가 아직 어리고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잘 모르나 본데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무서운 줄 아니? 네 옆에 나 같은 든든한 보호자가 있어야 그 돈도 지키고 너 시집 갈 때도 쓸 거 아니야. 내가 네 돈 쓸까 봐 그래? 네가 날 무슨 도둑놈쯤으로 보는 모양인데 누가 그에 비해 그딸 아니랄까 봐. 너도 네 아빠랑 똑같이 구는구나. 사회생활? 딸 집에 남자 데려와서 그 짓 하는 건 올바른 사회생활이고요?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날 버린 이유도 이해해보려고 잠깐이나마 함께 살아보려 했던 내가 멍청했어요. 얘가 어디서 목에 핏대를 세우고 지 엄마한테 큰 소리를 내? 네 애비가 너 그렇게 교육시키디? 네가 싫으면 나가마. 대신 보험금 절반은 엄마한테 넘겨. 그럼 나가줄 테니까. 아버지 장례식장에도 안 온 주제에 무슨 보험금을 달라는 거예요? 무단 침입으로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요. 엄마는 제가 경찰에 신고하는 신용을 하자 집에서 나가주었네요. 한 번 버려진 것도 모자라 2번 버려지고 나니 훨씬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기르지도 않고 이용만 할 거면 날 왜 낳았나 원망스러운 마음만 가득했네요. 하지만 엄마는 그대로 물러나지 않았어요. 하루는 집으로 찾아와 자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지금 많이 아픈데 병원비가 없다며 돈 좀 해줄 수 없냐고 하더군요. 엄마한테 나 말고도 자식이 있었구나란 생각에 조금 놀랐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더 충격적인 건 엄마의 아들은 절 버린 것과는 달리 무척 애지중지 하더라고요. 엄마 아들은 14살이었고 엄마가 아빠와 살고 있을 때 밖에서 낳은 자식이었어요. 동정심에 어디가 아프냐고 물었더니 신장이 안 좋다고 하더군요. 어릴 때부터 신장이 안 좋아서 투석받고 사느라 엄청 힘들게 살아온 애라며 불쌍하고 딱한 아이라고 했습니다. 오랜 투병 생활에 생활이 많이 어렵다며 3천만 원만 내어달라고 했어요. 엄마는 밉지만 어린 동생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저는 엄마에게 3천만 원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돈을 입금받고 난 엄마는 제게 고맙다며 언제 한번 놀러 오라며 집 주소를 알려주더군요. 엄마가 제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다며 초대를 한 날 제 동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참 어색한 식사 시간이었어요. 동생에게 투석받느라 많이 힘들지 않느냐고 물으니 고개만 끄덕이더군요. 엄마는 저를 네 이부 남매라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돈을 내어준 이후로 저에게 참 다정하게 대해 주었어요. 가끔씩 주말에 들러 엄마와 동생을 보게 되었죠. 그렇게 3개월이란 시간을 보냈어요. 짧으면 짧은 시간이고 길면 긴 시간인데 그 사이에 전 제 이부 동생에게 정이 들었습니다. 엄마 같은 사람 뱃속에서 어쩜 저렇게 정상적인 아이가 나왔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 아버지가 저에게 해줬던 것처럼 전 이부 동생을 만나러 갈 때마다 책이나 옷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다고 절 밖으로 따로 불렀어요. 재훈이가 요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며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하는데 자기가 신장을 내어주고 싶은데 자기랑은 잘 맞지 않아서 해줄 수가 없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검사 한번 받아봐 주면 안 되겠냐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제게 신장을 내어달라는 이야기였죠. 제가 어렵게 자라서인지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단 생각을 자주 했기 때문일까요? 저는 엄마의 제안에 알겠다고 했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제 신장이 동생에게 잘 맞았고 저는 동생에게 신장을 내어주었습니다. 수술하는 날 엄마는 연신 제게 고맙다며 평생 제게 감사하며 살겠다고 했어요. 이제 우리 다 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자는 말에 또다시 가족이 생긴 것 같아 눈물이 났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에서 깨어났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동생을 돌보느라 제게 못 오나 보다 했어요. 그리고 퇴원할 때까지도 엄마를 한 번도 볼 수가 없었네요. 퇴원하는 날 엄마에게 전화를 했지만 없는 번호로 뜨더군요. 아픈 몸을 이끌고 엄마네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집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네요. 제가 모르는 어딘가로 이사를 가버린 거였죠. 가족이 다시 생겼다는 기쁨을 느끼자마자 눈을 감았다 뜨고 나니 제게 가족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집을 어떻게 찾아왔는지도 기억나지가 않았어요. 매일매일 엄마네 집에 찾아가 보고 받지 않는 전화로 수십 번 걸어본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현실이 와 닿았습니다. 또 날 버렸구나. 그것도 내 신장을 뺏어가고서. 도대체 난 이 세상에 왜 태어난 거지? 날 암흑 속으로 밀어넣는 우울하고 무서운 생각들만 났습니다. 3번의 배신을 당하고 나니 살아날 희망도 뭣도 없어지더군요. 저는 죽기로 결심했어요. 죽기 전에 제가 제일 좋아하던 김밥을 먹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고 했던가요? 김밥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쾌쾌한 악취가 진동을 하더군요. 그곳엔 거지 아저씨가 손바닥 위에 동전을 올려놓고 하나하나 세어가며 메뉴판을 보고 있더군요. 얼마나 많이 말랐던지 온몸이 앙상한 게 곧 쓰러져 죽어도 이상하지 않겠다 싶은 아저씨였어요. 죽기로 한마당에 그 아저씨가 왜 신경이 쓰였는지 그 아저씨 앞에 김밥과 라면을 내밀었습니다. 아저씨,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이거 드세요. 거지 아저씨는 미안해하며 자리에 앉아 제가 내민 음식들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김밥의 절반을 먹고 나니 그제서야 제게 말을 걸더군요. 정말 고맙다며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사실 자기는 원래 거지가 아니었대요. 잘나가는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가족들에게 버려지고 돈 한 푼 없이 가족들에게 돌아가니 자신을 멸시하고 벌레 보듯 해서 나와서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원래 자기 꿈은 돈을 많이 벌어서 가족들과 평범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 아저씨의 말에 가족이라는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어요. 자리를 일어서려는데 그 아저씨는 잠깐만 기다리라며 줄 게 있다고 하더군요. 거지 아저씨는 영수증에 뭔가를 적어서는 가게를 나가면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저씨 말대로 가게 문을 나온 후에 아저씨가 건넨 영수증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사실 오늘까지만 살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 덕분에 이젠 그러고 싶지 않네요. 제가 받은 친절 평생 기억할게요. 고마워요, 착한 아가씨. 그 쪽지를 보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오늘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내가 누군가의 목숨을 살렸다는 사실에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그 거지 아저씨를 만난 덕분에 저 또한 살고 싶어졌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네요. 저도 그 아저씨처럼 가족을 잃은 건 똑같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아버지의 보험금이 있다고 생각하니 충분히 살아볼 만한 인생이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 후로 저는 여건상 하지 못했던 대학 입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되어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저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자격증을 따서 고아원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을 보살피며 하루하루 보내는 게 제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죠. 그렇게 고아원에서 일한 지 5년 정도가 지났을 때 고아원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하루는 저희 고아원에 아이들 용품을 지원해준다며 후원자 한 분이 오셨어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학용품과 책들을 선물하러 오신 거였죠.
늘 돈으로만 후원해 주시다가 저희 고아원에 방문한 건 처음인 분이었습니다. 그분과 인사를 하려고 얼굴을 마주했는데 그분이 절 보고 굉장히 놀라더군요. 저는 그분의 당황하는 모습에 의아해하며 제 소개를 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우리 초면이 아니네요. 그때는 앳된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성숙한 아가씨가 다 되셨네요. 저 기억 안 나세요? 하긴 제가 너무 많이 변했죠? 그땐 거지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멀쩡해졌으니 못 알아보는 것도 당연하죠. 하하. 설마 김밥집 거지 아저씨? 죄송해요. 거지라고 해서. 거지 맞는데요, 뭘. 오늘 일 끝나고 잠깐 볼 수 있을까요? 거지 아저씨가 때깔 좋은 신사가 되어 나타난 모습에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일이 끝난 후엔 아저씨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아저씨는 그날 저의 친절에 다시 한번 살아보자는 마음으로 이 악물고 열심히 살았대요. 처음엔 목욕탕에서 때밀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실 자기처럼 더러운 사람이 어딜 가서 일할 수 있겠냐며 목욕탕이면 적어도 씻을 수는 있으니 뭐라도 할 수 있겠다 싶었다네요. 그렇게 시작한 때밀이 일로 돈을 조금씩 모아서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장사를 했대요. 그리고 지금은 중국에서 물건을 떼와서 인터넷으로 파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네요. 지금은 나름 먹고 살만 하다며 이게 다 제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아저씨의 인생 이야기를 듣자 저도 제 이야기가 하고 싶어졌어요. 그날 어째서인지 아저씨에게 제 속 이야기를 다 했네요. 제가 겪었던 엄마 이야기를 들려주며 아저씨에게 위로도 받고 그렇게 두 번의 만남에 무척 사이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으로 아저씨와는 가끔 안부를 물으며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저씨가 저를 집으로 초대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좋아하는 음식들을 물어보고는 진수성찬을 차려주겠다고 하더군요. 좀 부담스럽긴 했지만 아저씨의 성화에 못 이겨 아저씨네 집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 생겼네요. 초인종 소리에 아저씨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니 부엌에서 누군가 나와 제게 인사를 하려 했어요. 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너무 놀라 주저앉을 뻔했네요. 그건 다름 아닌 3번이나 저를 버린 제 엄마였어요. 엄마가 어떻게 여기에? 설마 엄마가 아저씨 부인이었어요? 내 신장 뺏어가고 감감무소식이더니 여기 있었네. 재훈이는 잘 있죠? 엄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아가씨 엄마라니. 내가 왜 아가씨 엄마야? 당황스럽네. 아유, 그리고 재훈이는 또 누구예요? 아가씨가 뭔가 착각을 하는 것 같네요. 라고 하더군요. 이젠 엄마가 낳은 아들마저 부정하는 거냐고 묻자 듣고 있던 아저씨가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하더군요. 아저씨에게 모든 이야기는 저 여자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하고는 나왔습니다. 다음날 저녁에 퇴근을 하는데 아저씨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잠깐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저씨는 엄마에게 아들이 있는 줄도 모른 채 엄마와 곧 재혼할 계획이었다고 했어요. 지금은 엄마와 결혼 전 동거 중이라고 하더군요. 아저씨는 엄마가 사별 후 외롭게 혼자 사는 착한 여자인 줄 알고 있더군요. 하지만 어제 일로 엄마의 정체가 드러나게 된 거죠. 아저씨는 일전에 제 이야기를 모두 들었던 터라 엄마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 줄 알기에 엄마의 정체에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며칠이 지나 엄마가 제가 사는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절 보자마자 야, 이 기집애야. 딸이라고 하나 있는 게 엄마 앞길을 망쳐? 너네가 그렇게 눈치가 없니? 거기서 엄마를 봤으면 모른 척 해야 될 거 아니야. 너 그 남자가 얼마나 돈 많은 줄 모르지?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찾아온 대물인데 너 때문에 다 놓치게 생겼다고? 당장 그 사람한테 가서 네가 한 말 전부 거짓말이라고 얘기해. 라고 하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뒤에 아저씨가 서서 모든 이야기를 이미 다 듣고 있었거든요. 아저씨는 화난 얼굴로 당신 오늘 당장 짐 싸서 나가. 그리고 우리 결혼은 없었던 걸로 해. 안 그러면 혼인빙자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당신한테 빌려준 돈 내놓으라고 안 할 테니까 좋게 말할 때 당장 꺼져. 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저씨와 연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새로운 가족을 만들기도 전에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마음의 상처가 컸던 거겠죠. 저는 아저씨가 걱정되어 아저씨네 집에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될 때마다 아저씨를 만나 기분도 풀어주고 함께 밥도 해먹으며 가까이 지내게 되었죠. 저의 위로가 통했는지 아저씨는 금세 예전처럼 밝아졌습니다. 엄마와 아저씨는 헤어지게 되었고 저는 아저씨를 위로해주기 위해 자주 만나다 보니 아저씨와는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가까운 사이가 되었네요. 혈연으로 이어진 인연은 아니지만 가족만큼 특별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전 아저씨를 가족처럼 여기며 잘 따랐고 아저씨도 저를 딸 못지않게 잘 챙겨주셨어요. 시간이 흘러 저에겐 남자친구가 생겼고 결혼을 약속한 후에 가장 먼저 아저씨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저씨도 무척 기뻐해 주셨죠. 제가 결혼식장에 입장하던 날 아저씨는 제 손을 잡고 입장해 주셨어요. 마치 제 아버지가 제 옆을 지켜주는 것 같은 든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결혼한 후에 아저씨도 마음이 고운 분을 만나서 지금은 새로운 가정을 꾸리셨어요. 저는 제 아이들을 데리고 한 달에 한 번쯤은 할아버지 보러 가자며 아저씨네로 향하곤 합니다. 가족이 사무치게 그리웠던 두 사람이 특별한 인연으로 만나 진짜 가족이 되었네요. 가족이란 게 서로 마음 써주고 아껴주는 거야말로 진짜 가족이 아닐까 싶어요.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는 걸 보며 이렇게 예쁜 아이를 엄마는 왜 버렸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 심장이 바늘로 찔리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저는 제 아이에게만큼은 엄마의 사랑을 온전히 주며 키우는 게 제 목표입니다. 불행 끝에도 행복은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도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옛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